어제 뭐 보셨어요? 자신의 쾌락과 이권을 위해 동물들을 살해하는 인간과 또 그들로부터 동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5부작입니다. MBC 휴머니멀 1월 30일이 마지막 회니까 그때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어서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석학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우연과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의 이를 얻고, 그런데 자신이 우월하다고 특별하다고 믿는 바람에 이 생물들을 다 휘저으면서 이 지구를 망치고 있고 점점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월하지 않은데 본인들의 착각으로 동물들을, 생물들을, 식물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죠. 이 휴머니멀을 보면 정말 인간의 잔인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일부 코끼리 죽이기에서 보면 코끼리를 죽이는 이유는 상아를 채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코끼리 척수를 잘라가지고 마비를 시켜서 코끼리를 못 움직이게 해놓고 코끼리를 그 산채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잘린 사체는 덤불로 덮어서 항공 촬영에서 안 걸리게 하는데, 심지어 그 사체에 독을 주입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떼가 사체에 몰려들면 그 촬영에서 걸리니까 독수리까지 다 떼죽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코끼리하고 그 독수리 사체를 늘어놨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남아 각지에서 관광용으로 또 노용용으로 뭐 서커스라든지 그 사원 축제 행사 이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코끼리들이 사육되고 있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아주 심하게 학대를 시켜 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복종을 하게 아예 만든대요. 그래서 그 고문을 하는, 학대를 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정말 상상 초월하는 장면이었어요. 실신해서 죽는 코끼리도 다수고 대부분 뇌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프레젠터 유해진 씨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코끼리 생태공원을 찾아갔어요. 그 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코끼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뭐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안 보이고 해서 다 망가진 상태로 구조돼서 오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 200마리 정도가 있었는데 다 그런 코끼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렇게 구조돼서 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이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해진 씨가 프리젠터라고 했죠. 이 프리젠터는 내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취재까지 함께 참여하는 진행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민호 씨가 MBC 다큐멘터리 DMZ 와일드에 처음으로 프리젠터로 출연해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부 트로피 헌터는 아프리카에서 성행하고 있는 트로피 헌팅의 실체를 조명했어요. 이 트로피 헌팅은 레저라든지 전시, 자기 이제 쾌락을 목적으로 사냥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정당하다고 하면서,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사냥하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식 그런 사냥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큰 돈을 내고 사냥할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이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고 그것이 야생동물 보호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 보존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로든지 생태 보존 기금으로 쓰이는 거는 3%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나머지 돈들은 다 뭔가 그 관료들의 뒷배를 채우는 데에 쓰여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늙은 사자 그 죽을 때 세대 교체가 될 때 다른 이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다. 그것보다는 자신이 한 방으로 죽여주니까 고마우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궤변을 펼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왜 리더잖아요. 늙은 사자는 리더가 사냥을 당하고 나면 그 무리를 다른 이제 사자떼가 공격을 해서 오히려 이제 생태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로피 헌터들은 그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늙은 사자를 공격하냐 하면
그 늙은 사자가 박제로 만들었을 때 위용이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늙은 사자들을 공격하는 건데 말은 늙은 사자 자기네들이 쉽게 죽여준다, 편안하게 죽게 해준다 이러고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아를 채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상아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가 이어지지 않고 있대요. 그렇게 정말 트로피 헌터들이 생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아프리카에는 2만 마리의 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금도 계속 헌팅은 이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생태공원을 돌보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은 누구나 흘릴 수 있지만 땀은 누가 흘리느냐라고 유해진 씨한테 얘기했대요. 유해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너무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도 좀 울었거든요. 눈물을 흘렸는데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컨택트 지난주에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분이 나왔어요. 이게 전범선 씨,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비건은 채식주의의 끝판왕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그 동물성 뭐 어류, 우유 뭐 이런 거 다 안 드시는 분이죠. 채식만 하시는 분인데 전범선 씨가 그룹 양반들의 멤버잖아요. 근데 이분은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유학 시절에 읽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민사고 출신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룹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인간처럼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동물도 윤리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거를 동물해방이라는 책에서 읽고 그때부터 비건을 결심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2012년에 개를 키우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를 몰랐어요. 그거를. 정서가 있다, 교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지. 동물하고 나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한 2개월 정도 된 강아지가 왔는데 2개월 때부터 벌써 사람하고 교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고기 먹는 게 상당히 찜찜해요. 그 같은 이유로 이효리 씨도 채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효리 씨는 그냥 육식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공장식 사육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니까. 근데 실제로 뭐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가 공장식 사육장에서 정말 처참하게 사육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범선 씨가 아이 콘택트에 나온 이유는 멤버들에게 비건 유월이라는 거를 제안한 거예요. 비건 유월이는 1월 한 달 동안만 채식을 해보는 거죠. 비건으로 살아보는 거. 그걸 해보자고 하니까 멤버들이 다 난색을 표하다가 드러머 보종 씨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1월 한 달만 이제 비건 유월이로 살고 계시겠죠. 힘겹게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고기를 안 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싫어하셨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 성품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쭤볼 수 없지만 어쨌든 저도 요즘은 고기가 찜찜해졌습니다. 이거는 뭐 채식은 누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휴머니멀과 아이 콘택트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내의 맛을 봤는데 거기서 막 악어를 막 식용 악어라지만 막 토막을 치고 막 개구리를 튀기고 같은 방송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사람 삶 자체가 서로 다르죠. 어쨌든 휴머니멀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아이 컨택트에 전범선 씨 나온 부분도 한번 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휴머니멀을 제작한 MBC 다큐멘터리 팀은 뭐 아마존의 눈물, 뭐 남극의 눈물 정말 유명한 작품을 많이 만든 분들이라서 노하우도 되게 많고 이번에는 이제 프리젠터로 활약하신 그 배우들이잖아요. 배우들이다 보니까 뭔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자 세실이 살해당했잖아요. 13살짜리인데 그 철도길을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사냥이 허용되는 선이고 이쪽은 사냥 불가 지역인데 그거를 유인해서 이 세실이
철길을 넘어가는 바람에 먹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해된 건데 그 트로피 헌터들은 너무 당당해서 근데 이제 트로피 헌터가 직접 출연한 것도 좀 놀라웠죠. 그 트로피 헌터의 정말 뻔뻔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사는 방식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정말 너무 다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다큐멘터리라면 무조건 이제 지루하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휴먼 유머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너무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박신혜 씨는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이제 선한 일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